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현TV 여의도 2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의도 2프로 함께 해주실 저 끝에 계신 우리 장프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여의도 2프로의 꽃입니다. 네, 우리 최경희 동경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정치권에서 말이죠, 똘마니 논쟁이 한창입니다. 똘마니. 네, 똘마니가 이게 아까 그 똘이 뭐라 그랬죠? 아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접두사로 네. 품질이 떨어지는 네. 또 이제 야생에서 이제 막 자란 네. 이제 이런 접두사로 쓰이는 우리가 걸로 하면 딱 맞는 것 네,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돌배라고 하는데 그것도 똘배네요. 똘배라고 하죠. 똘배. 똘배라고 하죠. 예. 자, 어쨌든 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 민주당에 있는 김용민 의원, 국회의원인데 김용민을 보고 그 조국의 똘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그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민은 조국의 똘만이다. 네, 저도 그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오늘 서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 교수 이분이 저 조국 흑서도 같이 저자가 됐었고 그리고 기생충 박사로 유명합니다. 단국대 교수인데 서민 교수라고 이분이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추미애 장관의 똘만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여기 뭐 민주당에는 똘만이가 많습니다. 저게 참 조금 이제 좀 그 한문을 하신 분들은 네. 똘마니가 아니라 하수인 이랬을 텐데. 하수인. 네, 하수. 하수. 예. 이게 하수인이 원래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말 안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네네. 일하는 불임을 당하는 사람을 하수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원래 의미가 맞습니다. 손가락이 잔심부름하고 손 이렇게. 밑에 네. 말 안 하거든.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면 까딱까딱. 하면 알아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한 말로 하면 이제 네. 하수인들인 거죠. 예. 그렇군요. 네, 하수인이라고 하는 말과 거의 유사한 단어인데 요 김남국이라는 분이 왜 이런 그 서민 교수가 왜 김남국을 이렇게 비판했냐면 그 며칠 어제죠.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이 나왔는데 아니 질문도 안 하고 남이 질문하거나 뭐 이렇게 캐물으면은 김남국이 나서서 굳이나 추미애 장관을 변호한답시고 또 막 떠들었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서민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김남국 의원이 조국의 똘마니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자기가 잘못 알았답니다. 조국의 똘마니이면서 추미애의 똘마니를 겸직하고 계시는 걸 미처 몰랐다고 사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남국 의원께 사과합니다. 네, 이 서민 교수라는 분도 참 캐릭터가 독특하신 분 같아요. 근데 이제 저거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먹먹하다 그래야 되나? 이게 네. 참 민주주의의 웃긴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사실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똘마니라는 소리를 들어서 모욕을 받는 사람은 김남국의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들이에요. 그렇네요. 예. 근데 그분들은 아무 소리 안 하잖아. 안산 지역에 계시는 네. 분들. 사실은 그분들이 김남국한테 돌을 던져야 돼. 국회의원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국회의원은 대표예요. 자기가 아니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국회는 국가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자기 지역구를 일단 대표해요. 지역구에 있는 10만에서 30만 사이에 있는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자기 행위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늘 자기 게 아니라 그 유권자들 것이라는 걸 인지하지 않으면 이 민주주의 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저런 게 뭘 얘기하냐면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얼마나 허망한 제도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저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눈물이 핑 도네요. 아니 세상에 저 국회에 내가 보낸 놈이 남 똘마니 짓 하는 놈이면 네. 나는 그 똘마니를 뽑아준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게 말입니다. 네.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저거는. 네, 이게 맞습니다. 저기 지역구 유권자들 김남국의 네. 저기 유권자들이 소환해야 돼, 쟤. 그러네. 김남국이 소환해야 돼. 맞네요. 자, 서민 교수는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남국을 똘마니계의 레전드다, 전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저희가 좀 연구를 해봤는데 그 똘마니의 그 마니는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걸 뭐 10만이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고 똘은 그 약간 좀 양질이 아닌 거, 좀 B급이랄까?
뭐 이런 거, 뭐 그런 걸 표현하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명예훼손이 될까? 뭐 오늘 이게 명예훼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인권위가 이 관련된 뭐 조사를 좀 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지적이다. 이 정도 표현도 못하면 아니 그러면 뭐 국민이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나라가 개판인 거예요. 저게 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건데 그렇죠. 똘만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네. 정치권에서 소위 공인한테 쓰는 특히 정치인한테 쓰는 단어는 오히려 더 그냥 프리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쓸 수 있어야 돼요. 사인들끼리도 똘만이란 맞습니다. 말을 쓰는데 네네네. 하물며 국민의 대표한테 왜 그 말을 못 써요? 네. 당연히 저거보다 더 심한 말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럼 거짓 하지 예, 말아야지. 예,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뭘 조사를 해요? 저거 황당한 놈들이지. 황당한 이 놈들이죠. 정부 들어서서 황당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게 제가 뭐 그 말씀 하시니까 뭐 든 생각인데 저희가 이제 뭐 문자 메시지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친구나 친한 친구한테 뭐 그런 거 이제 일상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누구 제3자 얘기할 때 야, A야, 그 지난번에 B 만났는데 그 B 완전히 뭐 또라이 아니냐 뭐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하죠. 아니 예. 그것도 그러면 뭐 고소하면 명예훼손 아니 되나요? 사인간 국민들 사이에서 네. 하는 말들이 다 네, 저기 명예훼손이 안 되는데 네, 네. 하물며 정치인한테 국회의원한테 하는 게 명예훼손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말이 안 그러면 되죠.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꾸로 가는 거죠. 그걸 네. 가지고 우리가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물론 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제 그냥 일반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예, 뭐 그런 점에서 김용민이 좀 기분이 언짢았을 수는 있겠으나 그 젊은 국회의원이 좀 배지 달았다고 어깨가 너무 좀 이렇게 힘이 좀 들어간 거 아닌가요? 예, 국회의원은 좀 이거보다는 조금 더 품격 있는 그런 그 품이 있는 이런 행보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한 거라서 그냥 말로 대받아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쨌든 국회의원인데 네. 그 정도의 평가를 네. 감내하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네. 예, 당연히. 아니 사실은 저거 만약에 소송을 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지역구 유권자들이 소송을 해야지 우리 대표인데 우리 대표를 그렇게 표현했냐고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건 네네. 사인들 간의 문제라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정치인은 저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게 우리까지 지금까지 개혁해 온 거잖아요. 정치 그렇습니다. 개혁해 온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완전히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완전히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어요. 네. 너무 많이 거꾸로 돌아가서 어디까지 돌아갈지 모를 지경이야 지금. 그 특히나 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데는 또 민주당이 또 아주 전문가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똘만이라는 표현은 써도 된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김용민은 조국의 똘만이라 생각을 하고 김남국은 추미애의 똘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자, 오늘 그 북한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며칠 좀 됐습니다만은 북한이 뭐 요즘 80일 전투다 뭐 해서 상당히 좀 그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인민들을 동원해서 뭐 여러 가지 쇼를 하는데 특히나 이제 엊그제 있었던 북한 열병식, 네, 이 북한 열병식을 우리 최 박사님 보셨을 텐데 네. 왜 새벽에 하는 겁니까? 그 밤늦게. 네. 어, 아니 북한 사람들은 그것도 일종의 인권 침해 아닌가요? 그 뭐 거기 모인 사람들 보니까 한 수만 명 되겠던데. 그래서 그 거의 90대는 김용남 그 노인 비롯해서 네. 어르신들도 이제 그 자리에 새벽에 모시고 네네. 또 아이들도 이제 집단 체조하느라고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했을까. 아니 그 저 아이들이 어린 여자애들이 나와갖고 횃불 들고 이렇게 다 그 도열하는 거 보니까 네. 아우 섬찟하던데요 저는. 잠도 못 자고. 예.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시간, 네. 그 타임을 정치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 정치 네. 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왜 그렇게 0시에서 3시까지의 시간을 잡았냐. 네. 그게 저는 이제 모든 이제 북한이 대내외적 그 상황을 네네. 함축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밤에 하면 더 세 보인다 이건가요?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밤에 시작했다는 점은 우선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네네. 대내외적 행위를 다 이렇게 우리는 분석할 수 있는데 시간에서 예.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얼마 전에 당창건 75주년
그 바로 5일 전에 80일 전투를 선포했어요. 근데 사실 80일 전투를 이제 당창건 기념일을 기준으로 정했는지 아니면 당창건 기념일을 이제 밤에 하려고 밤에 하는데 이제 80일 전투가 필요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서 그런데 말하는 전투라는 게 진짜 전쟁을 치른다는 그 전투가 아니라 전투적 정신으로 그 그렇죠. 정신력으로. 근데 전쟁 분위기에 입각해서 그렇죠. 네. 이제 생산력을 높이고 모든 이제 단결을 도모하는 네네.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네. 목표 올해 해야 될 목표, 그다음에 내년도 1월달에 그 당 8차대를 네. 이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당 7차대에서 이렇게 제시했던 네. 모든 목표를 올해 이렇게 마무리 제대로 하자. 뭐 그걸 박차로 가는 게 아마도 80일 전투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80일 전투라는 거는 사실 밤과 낮을 이어서 계속 이제 움직이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도 밤에 선택한 거는 너무 이제 그 80일 전투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새벽에 네. 한다. 그 의미 오늘 예. 좀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새벽에 한다는 것은 아마도 새벽보다는 김정은이 연설에서 영광의 밤이라는 그 네, 영광의 말을 밤. 했어요. 네. 근데 그 영광의 밤이라는 건 분명히 심야입니다. 네, 심야. 새벽이라고 그렇죠.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80일 전투 심야라는 이제 긴 터널을 넘어가면 내년도 이제 8차 당대회 할 때는 아마 새벽이 왔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 그때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전 단계에서 이제 영광의 밤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영광의 밤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예. 그래서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 봐야 할 거는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할 때 네. 그때도 새벽에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네. 그래서 대외적으로 네.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또 강렬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북한 내부에서는 낮과 밤을 이어서 계속 이제 운동하자 네네. 하는 거고, 음.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아마도 미국에 있어서는 가장 평온한 시간대입니다. 아. 3시, 오후 3시를 가리키는 이런 평온한 시간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오후 3시. 그렇죠. 부담을 안 주었던, 부담스럽지 않게 아. 이제 평온한 시간대를 선택한 것 같고. 미국의 그리고- 평온한 시간대다. 예. 아, 그리고 우리 예. 남측의 입장에서는 네. 새벽 3시라면은 굉장히 이제 모두가 자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례가 있기 때문에 6.25 전쟁도 새벽 4시에 개시를 했고, 예.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례에다가 더불어서 이제 그 굉장히 남한을 정조준할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을 열병식에 대거 등장시켰던 점, 이런 예. 것들은 굉장히 섬찟한 그렇죠.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 그럼 그 시간대 선정도 매우 의미가 있는 거네요. 시간대로 본다면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고려하고 한국도 고려하고 네네, 게다가 국내도 고려하고. 네, 강한 상징성을 보여주고. 그렇죠. 네. 아, 예.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관련된 기사를 쭉 보면서 제가 이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할까 이거 쭉 봤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노동당 창건일 이 75주년인가요? 뭐 얼마 된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마도 그동안 김정일 시대에는 예. 노동당 창건일은 셌지만 당대회를 하지를 못했고, 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당대회 7차 당대회부터 시작해서 예. 내년도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의 역할을 정상화하는데 김정은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당에, 그만큼 아. 이제 75주년이 중요했고,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올해 들어와서 김정은의 연설에서 네. 유례 없이 강조했던 이 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예, 그 올해는 코로나 전국에서 연초부터 네. 그리고 이제 엄청난 수해가 있었고, 그 수해에 이어서 그 태풍이 2번이나 지나갔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지금 김정은 연설에서도 그래요. 아직도 이 시각은 이제 인민들과 군인들이 그 수해 복구 현장에서 네. 고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밤에도 이어서 고생하고 있는 이 상황, 네.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75주년을 활용해서 네. 그 좀 이렇게 강렬한 빛을 보면서 인민들에게 기대를 심어주려고 했던 이런 네. 시도도 이제 컸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75주년이 그 굉장히 놓치면 안 되었던 북한으로서 네. 그런 부분들은 미국의 이제 선거가 11월 11월 초에 정해져 있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선거 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보내주는 메시지들도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놓치고 예를 들어서 다른 평범한 기회에 어떤 메시지를 준다면 좀 메시지 자체가 강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를 굉장히 잘 활용했다. 라고 평가할 수 그렇군요. 있겠죠. 이게 뭐 미국에 주는 메시지도 있고 하여튼 뭐 북한은 의외로 단순해 보이는데 되게 복잡하네요. 그 복합적인 의미를 잘 네.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교집합되는 부분들을 추려서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축적으로 어쨌든 네.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군요. 네. 네. 어쨌든 뭐 노동당 창건 내년에 이제 76주년이 되는데 76주년 그때도 또 이렇게 뭐 로켓 뭐 미사일 뭐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할지 이게 약간 근데 전 중요한 개인적으로 거는-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원래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벤트로 이제 정치를 극대화, 정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프로파간다를 때문에 중심으로 하는 거죠. 예, 꺾이는 해. 네. 70주년 75 그리고 주- 75주년 네. 앞으로 이제 80주년이 되면 더 크게 성대하게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 장경상 프로님도 이 영상 한번 보셨을 겁니다. 우리 저 김정은 그 위원장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 눈물을 훔치는 듯한 장면, 안경을 벗고 뭐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거 악어의 눈물인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원래 뭐 거의 왕조 국가니까 네. 왕의 마음으로 뭐 그렇게 했겠죠. 뭐. 근데 그걸 바라보는 북한의 그 인민들도 다 눈시울을 적시고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좀 보면서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아직 이렇게 공감이 안 됐어요, 사실은. 아하. 네. 뭐 왕조 국가로 생각하면 뭐 충분히 뭐 또 저기 참여하신 분들은 네. 또 각별한 당성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이니까 그날 제가 제일 유심히 봤던 거는 네. 그 문자예요. 문자. 한가운데 있던 문자 당의 군대라고 하는 거. 아, 그러니까 나라의 군대가 아닌 거예요. 당의 군대인 거. 당. 당의 군대. 그래서 북한 결국은 이제 명확하게 그 이번에서 드러났던 거는 당이라는 한 글자인 것 같아요. 당. 당. 다시 이제 당이 이제 중심에서는 다시 예. 그걸 갖다가 제대로 이제 중심에 세우는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약간 북한이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 당에 좀 약간 균열이 생기거나 뭔가 네. 좀 흐트러졌던 뭐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죠 아마. 그래서 당을 중심에 세우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여정 이런 사람들도 당에 이제 주요 보직을 앉힌다거나 네네. 당의 이제 핵심적인 인사들을 지금 지난번에 이제 원수 친구 줄 때도 그렇고 보면 네네. 당을 다시 이제 중심에 세우는 그런 이제 왜냐하면 예전에 김정일 시대나 김일성 시대 보면 이제 소위 내각에서 좀 이렇게 많이 전면에 나서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예. 이제 다시 당이 이제 전면에 나서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그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거든요. 국가 예. 입장에서는 네.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이 한다는 건 별로 굉장히 이제 내부적으로 좀 어렵거나 흔들릴 때 이제 당 중심으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국가 잘 안 돌아갈 때. 조는 조금 다시 달리고는데 예. 요거 말씀이시죠? 자. 저는 당의 뭐 군대. 저 당의 군대. 당의 군대. 예. 지하에 딱 들어오셨네요. 네. 근데 저도- 당의 군대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호칭 자체가 호칭 자체가 인민 군대지 않습니까? 예, 예. 조선 인민군. 그런데 91년 그 소련이 붕괴될 때, 소련방이 해체될 때부터 네.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민, 수령, 당, 대중 네. 이게 시스템의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네. 통일체가 지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원래 인민의 군대였다가 그 다음에 당의 군대라는 얘기는 80년대부터 많이 했고 네. 근데 91년 소련방이 해체될 때 수령의 군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인민이 군대이며 당의 군대이며 수령의 군대다. 이거는 그 지금 현재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당 창건 기념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의 군대라고 이렇게 저 지금 글씨를 새긴 예, 저기 사람들이 꽃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당의 군대 저기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 글자가 제 눈에 들어온 이유는 뭐 네. 북한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때문에 그랬어요. 아,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우리는 당나라 군대. 정부의 군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예, 정부의 군이라고 군대. 하는 게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특정한 정치 세력의 군대가 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전체주의인 거란 그렇죠. 말이죠.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예, 예. 특정 정권을 위한 군대다. 그런 거잖아요. 저게 네네. 특정 정당을 위한 저긴 뭐 일당 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예, 그렇긴 예. 한데 저게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으로 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니까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에 이제 빗대서 비교해서 예. 우리나라도 자칫하면 지금 저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군대가 네. 저기 지금 추미애 장관 때문에 이제 더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공무원 이제 사망했을 때도 그렇고 계속 네. 이제 우리나라 군대가 마치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의 하수인이 되는 네. 그것도 똘마니죠. 그 똘마니가 돼가는 그런 게 아닌가. 이익 진단. 그게 군대가 그렇게 되면 그거야말로 진짜 큰일 날 일인 거죠, 사실은.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인간적인 신의 눈물. 전 개인적으로 요 김정은의 눈물은 그 악어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뭐 이를테면 연출이라고 저는 보는데, 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뭐 감정에 북돋쳤는지 안경을 벗고 눈시울을 이렇게 붉게 물들고 그걸 바라보는 인민들은 또 다 눈물을 쏟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얼마 있다가 또 뭐 미사일 지나가고 하니까 막 파한대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김정은이 좀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 울다가 웃다가 이 조울증도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근엄한 자리잖아요. 여기가 주석궁 주석 연단이죠. 이게 지금 이 광장 앞이. 그리고 여기 그 연단 위에서 저렇게 발언을 하는데 울다가 웃다가. 이게 이번에 김정은 연설에서 예. 인민이라는 개념을 60번 사용했어요. 60번. 거의 7,500자 정도의 네. 연설문인데 네. 거기서 60번이나 인민이라는 가장 많이 사용한 개념 인민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행위를 그러니까 울컥할 수도 있지만 네. 또 이렇게 울컥하게 쓴 그 연설문 네. 그거는 사전에 기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을 한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읽는 사람이 울컥할 수는 있는 거는 이제 김정은의 문제고 김정은의 이제 네네. 행동에 나타난 네. 마음의 문제인데 네. 이런 내용이 기획이 되었다는 것은 김정은과 인민의 마음의 소통, 감정의 교환, 뭐 이런 것들을 네. 중심에 두고 대본을 짰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니 그렇게 인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진해 인민만 소중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그 공무원 국민은 그거에 대한 총살시켜서 답은 전혀 없고. 총살시켜서 뭐 근데 불태워버리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네. 이제 정치인들 대통령 연설에 특정한 단어를 집어넣는다고 하는 건 역설적으로 반대의 상황이라는 거죠. 현실은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을 60번 사용했다는 거는 네. 인민들하고 지금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저도 계속 역설적으로 이제, 네. 당을 계속 이제 아까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네. 북한이 되게 안 좋구나라는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구나라는 정치 권력 입장에서 보면 네네. 되게 좋지 않구나라는 지금 반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황 자체가. 예. 아니 저 정도- 권력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상황 자체가 불만이 많아. 예, 지금 이제 내부적인- 자칫 잘못하면 불이 몇 번 거지면 북한도 이제 뭐 최근은 아니지만 북한도 네.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뭐 내부 반란 사건도 벌어지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왕왕 벌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네. 뭔가 좀 거지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저렇게까지 연출을 해야 되고 저렇게까지 뭔가 좀 강조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었나. 그리고 뭐 아까 시간대 말씀하신 굉장히 극적인 연출을 할 필요가 있었던 대회였다. 그 상황 자체가 일상적이지 않으면 되게 뭔가가 저는 이제 있다고 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저 모든 것들이 우리 쪽을 뭐 겨냥하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훨씬 더 내부적으로 국내용. 예. 뭔가 좀 필요했던 거 아닌가 이제 예. 그렇게 좀 느껴지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본다면 내부적으로 동요나 소요가 상당히 있고 그런 것이 좀 표출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연설문에 나타났던 저는 이제 분석할 때 요즘 지금 그걸 분석해서 이제 내야 되는데 네. 연설문에서 인민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것은 장프로님 말씀하신 게 딱 맞는 말씀. 저랑 똑같은 해석인데. 그동안에 인민을 잘 못 챙겨왔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민을 더 부각시켰다. 근데 인민들이 올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네. 중국 국경이 일단 막혔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경제 제재가 가중되고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도 중국과 교류가 있으면 일정하게 유지는 할 수 있었는데 네네네.
그게 막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음. 그리고 안에서도 중국에서 유입된 코로나가 평양에서부터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해서 너무 황당하고 이걸 당황했거든요. 초기에는. 네. 그래서 평양시 봉쇄, 국경 봉쇄 막 이런 것들을 네네. 거듭하면서 이렇게 관리해 왔는데 이 중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인민들이 생활은 어떻게 됐겠냐 하는 거는 저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엄청 어려웠을 건데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불만을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민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고맙다, 미안하다, 그리고 면목이 없다. 네. 이런 얘기들은 인민의 이 엄청난 불만을 이 말로써 잠재우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 그걸 잠재우면서 시간을 어느 정도 좀 끌어가지고 좀 이렇게 미국 대선까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을 좀 안정화되는 쪽으로 몰고 가자는데 목적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권이 장프로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권이 더 이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해서 더 숨통을 조이면 북한이 자체적으로 붕괴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참 그게 북한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사례를 연결시키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러시아라는 자체는 연방제 국가고 예.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나라인데 네. 북한은 굉장히 이게 탄탄하다는 거죠. 응집력이 예, 있다. 이게 네, 지배력이 당의 소위 해서 이제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립이 되게 강한 나라인데다가 또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속에 꾸준하게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해요. 그럼 나중에 혹시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는 이제 남북 문제에 있어서 대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저는 달리 생각을 해요. 예. 저기서 이제 레이건이 썼던 그 소위에서 소련 붕괴 시나리오를 북한에 적용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압박만으로는 스스로 무너지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나 저는 문화나 역사 DNA를 반드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봐요. 네. 북한은 러시아하고 굉장히 다른 나라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갖다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다른 동티가 날 수, 다른 이제 일이 불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북한 그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뭐 원조든 뭐 네, 지원이든 어떤 가 됐든지 뭐 지금 이제 거기 이제 어린애들도 있고 그렇죠. 젊은 친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 그러니까 최대한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삶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쪽에 그런 지원하는 것들은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아까 간접적인 루트도 많으니까 네. 설득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사실. 뭐 근데 지원한다고 했더니 뭐 이런 제안에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다이렉트로 하거나 이제 우리도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렇죠. 예. 우리는 보이지 않게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게 예. 우리가 옛날에 약품 같은 것도 그 박근혜 정부 시절 때도 약품 같은 거 주고 막 이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의료 관련된 네, 지원 의료 관련 같은 거. 네. 말라리아도 있고 무슨 뭐 전염병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의약품들을 지원해주고 기본적으로 또 저기는 또 어린애들 걸리는 병들이 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사약이 되게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 같은 지난번에 걸, 저기 누구야 와이프도 그런 이설춘가? 이설춘.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보건 관련해서 약품이 좀 열악하다. 굉장히 부족하다고. 김정은이 이번에 연설에서 또 예, 얘기했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네. 굉장히 우리는 이제 독감 주사 맞고 이런 게 굉장히 흔한 일이지만 네. 북한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백신 이런 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북한에서 안 팔아먹는 걸 전제로 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인도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애들 백신 같은 거. 네네. 우리 뭐냐면 0세대부터 우리는 한 10몇 세까지 주기적으로 이게 쫙 그리고 수첩 가지고 우리 보건 수첩 가지고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있죠. 북한에서 그걸 못 하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영세부터 쭉쭉 맞는 게 있습니다. 보건 수첩 걸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쭉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런 것. 근데 북한에서 그걸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전면적인 뭐 이런 것들보다 최소한의 뭔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하는 건 필요해요. 근데 인도적인 차원의 최 박사님,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도 상당히 좀 자존심 상해하는 건가요? 뭐 안 받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하고 정치하고 이렇게 분리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북한은 이제 그 지원이나 모든 게 최종점에는 정치가 있기 때문에 예.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거나 그것이 마이너스 된다고 판단할 때는 북한 네. 스스로 이렇게 끊는 경우가 지금까지 경험을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정치적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지금 요건 꼭 네. 말씀드려야 될 네, 부분이 네. 있는데 그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연설하고 있는 그 연단 네. 좀 보이게 연단이요? 띄울 수 네.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네, 말씀하시죠. 그 이게 연단의 앞에는 이제 국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 서 있는 뒷면에는 그 국무위원장 마크가 있어요. 국무위원장. 예, 북한이 말한 국무위원장 마크. 이제 네. 근데 김정은 여기서 마크가 제가 있구나. 무슨 말씀? 예, 좀 그거 네네. 보십시다. 네. 그래서 앞에 연단 그 앞에는 국장이 쌀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국무위원장 마크. 네. 근데 이것이 황금색으로 장식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앞과 뒤에 네. 국가를 상징하는 이런 국장이 있고 아직 우리 저 TV에서랑 이런 분석은 거의 안 하고 있어서 아니 저는 저 국장 뭐 이런 얘기는 저 처음 들어보는데 원래는 지금, 여기에 네. 조선노동당 마크가 있어야 되죠. 예, 조선노동당 네네. 75주년 창건 기념식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데 국장이 있고 뒤에는 조선노동당 그것도 마크가 있으면은 정상인데 네. 국무위원장 국가를 상징하는 국무위원장 마크가 있어요 뒤에는. 그러면 네, 지금 저기 사진에 보이는 앞에 그 지금 이 연단 앞에 있는 그 금색으로 도금하는 거 그거랑 그거는 국장이고 국장이고 저 뒤에 큰 거는 국무위원장 마크. 국무위원장. 그러니까 마크.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행사의 중심에 지금 국가가 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시작을 알릴 때 네. 뭐 우리 국기라는 노래가 울리면서 네. 공화국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노동당 깃발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래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데 왜 노동당기를 안 쓰고요? 예, 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이렇게 개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이때까지는 당으로서 네. 모든 걸 다 정책 입안을 하고 당으로서 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내 정치와 대외적 행동도 당에서 모든 걸 다 관리를 했는데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이번 이 퍼레이드는 국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당은 철저하게 국내적인 일을 담당하고 그리고 대내외적인 모든 것은 이제 국가적 페이스로 가겠다는 보통 국가를 지향하겠다는 이런 메시지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네. 보통 국가로 지향하는 것과 네. 보통 국가가 되는 것은 다른 다르죠. 문제거든요. 다르죠. 네. 네, 이 사람들이 그걸 지향한다는 것은 보여주기 시기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진짜 보통 국가가 되는 거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분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게 앞에 있는 마크와 저게 뒤에 원래 네. 붙박이 아니에요? 그때 설치하는 건가? 아마 이번에 리모델링을 다시 저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저 뒤에도 원래 붙박이인 것 예, 같은데.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네. 전체가 보이는 장면이 혹시 있나요? 전체요. 예. 저 근데 밑에 있네, 저 밑에. 그거는 예. 근데 이 옷을 보면은 아유 저건 뭐 덕지 뭐 저게 네, 뭡니까? 근데 저 그게 흉장에 뭐 짜리 저기. 러시아, 네. 차르 러시아라고 하나요? 네, 짜르. 북한에서는 짜르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소련 전에 있었던 그 네. 짜르 러시아의 군복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면은 저 왼쪽이요? 예. 네네. 그리고 말 타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열병식 때.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을 상징할 때 그런 퍼레이드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저는 그거는 이제 잘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냥 전문가들의 얘기만 좀 들었을 뿐이고.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그 어떤 각 나라들의 좀 멋있는 것들은 다 갖다가 도입을 하다 보니까 중국식 저기 이런 퍼레이드 모습도 나왔고 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짬뽕이 돼 있는 누가? 굉장히 많이 짬뽕 돼 있는 이게 무슨 뭐가 비슷하냐면 네. 2012년 김정은 금방 등장했을 때 그
그 미국의 이제 미키 마우스요? 네, 미키 마우스. 예, 그런 공연도 막 있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근데 예. 그 후에는 이제 그걸 많이 이렇게 장려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것 무엇이든 다 도입을 하라 뭐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외 미국 예. 거든 중국 거든 뭐 아니면 무엇이나, 예. 한국 거도요? 한국 거는 모르겠는데 거의 네. 우리 군복 자체가 북한이 지금 이번에 그 장병들이 군복들을 예를 보면은 네. 거의 한국과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네. 이거는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고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뭐 분쟁이 생기면은 식별하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의 아, 그런 그렇죠, 군복들로 그렇죠. 준비를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전과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 해외에서 이렇게 대충 이런 퍼레이드나 그 이벤트 하는 거 보고 거기서 이것저것 따다가 예. 약간 짬뽕식으로 만들었네요. 많이 짬뽕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전체가 보이는 장면을 보시면은 네네. 이게 그 유럽의 왕실의 이제 행사들을 방불케 하는 네. 이런 형태를 만들었거든요. 아, 이게 예, 그렇죠. 그게, 주속단을 예. 보면은 거의 이제 귀족 왕실의 네. 이런 행사들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아, 예. 예, 주속단을 보여주시면 예, 이런 식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주석단. 잠깐만. 예, 뭐 그냥 예.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은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따왔는데 네네. 노동당의 역할이 그러니까 노동당 규모가 축소되면서 아까 음. 그 장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딱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중심이 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부 단계로 근데 네. 그동안은 굉장히 역할이 커지면서 이제 하부 단위로 내려갔던 것을 아예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딱 예. 중심을 잡고 규모를 좀 축소하는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당의 역할은 철저하게 이제 그 세습 혈통을 지키는 당 예,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귀족당처럼 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귀족당. 예. 귀족당이요? 예, 그 말하자면 네. 혈통을 지키는 당 이렇게 어. 함축하면서 굉장히 그럼 축소하면서 왕조. 네. 예. 귀족당. 그러면서 뭐, 이제 예. 국가는 국가 페이스로 보통 국가로 이제 운영하고 싶은 저러려면 원래 저게 그러려면 저게 입헌군주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입헌군주제 저도 국가를 그런 생각을 입헌군주제 해요. 국가를 지향하는 거지. 그럼. 아니 근데 이들은 무슨 그거보다 더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 무슨 귀족이 필요합니까? 귀족보다 더한 왕조로 혈통을 내려오는데. 아니 근데 귀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왕조가 유지되려면 왕조를 예. 지키는 귀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아. 옛날 이제 저게 뭐 왕조 국가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귀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습 귀족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이제 저기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세습 귀족이 돼야 되는 거죠. 아. 그 요즘 나오는 문헌들을 계속 읽어보면은 네. 느낌이 그랬어요. 당과 함께 하는 건 꼭 이제 사법검찰이구나. 네. 사법검찰 그다음에 기관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법검찰이 그렇게 중심까지 가질 수는 없는데 네. 중요한 거는 사법검찰이라는 거는 이제 아래 단위로 이렇게 확산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당과 괴를 같이 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네. 좀 바꾸면서 당이 중심으로 우뚝 올라가면서 규모는 축소되면서 네. 아마도 사법검찰은 거의 이제 국가 페이스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장화가 이제는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20수년을 너무 이렇게 확산되고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정은만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많이 만연해 있고 네. 또 아프고 힘들면 나만 생각하지 국가를 위해 생각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 연설에 이제 그 이미지도 그렇고 이제 사법검찰 같은 이렇게 그걸 강화해서 네, 네. 예, 국가를 좀 이렇게 국가 페이스로 가려고 하는 네. 느낌이 많이 그래서 감시체제를 예, 권력 더 내부가 아니라 이제 인민들 삶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사법검 소위 해서 이제 감시체제를 그런 식으로 이제 재설정하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예. 자, 여러분, 그 그렇죠. 북한 열병식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다음은 이 말미에 저희가 한 번 더 봐야 될 게 그 주미 한국 대사가 이수혁 대사라고 외교관 출신이신데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주요 보직을 거쳤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재기용이 돼서 현재 주민대사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좀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70년 미국을 선택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미국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왜 뭐 중국에 나가 있는 대사라고 그러면 뭐 이런 얘기 이해가 되지만 굳이 미국에 나가 있는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물론 뭐 우리가 공감하죠. 국익에 따라서 때때로 미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중국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건 뭐 일반 논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한미일 동맹이 매우 중요한 뭐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동맹이었고 더군다나 미국까지 나가 있는 대사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의 북한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또 화형하고 그리고 저 열병식에서 보여줬지만 저 뭐 위협적인 무기들을 계속 개량해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그런 국가 그 국가의 우방인 중국. 자, 우리 이수혁 대사의 발언은 어떻게 장프로님 이해하셨습니까? 철학의 빈곤이죠. 네. 우리나라 네, 철학의 빈곤이다. 네. 우리나라 소위 관료들이 네. 가지고 있는 철학의 빈곤이에요. 물론 뭐 실존도 약하지만 네. 철학의 빈곤은 뭐냐면 네. 우리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던 게 아니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선택한 거예요. 아, 그 그렇죠. 거기서부터 저 사람은 이미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선택했나요? 미국에 의해서 선택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는 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음. 미국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인 거지. 네. 그게 다른 나라였으면 아마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였으면 중국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말을 그렇게 썼어야 됐어요. 70년 전에 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네.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었어야죠. 네, 네.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이지 맞습니다. 나라를 네.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나라는 언제든지 미국이 천년만년 갑니까? 나라 바뀔 수 있어요. 거기 뭐 로마도 망했는데요, 네. 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갖다가 저 사람은 모르는 저런 사람들이 관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위 관료를. 그게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핵심이네요, 진짜. 네. 예. 그게 우리가 불행한 네. 거예요. 제가 저걸 보고 나서 네. 야 진짜 우리나라 진짜 이 철학의 부재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라가 이주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철학도 아닙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 평상시에 네.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중국에 전도된 겁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분이 외교부에서 외교관으로 쭉 성장했는데 중국 쪽 이게 동북아시아 쪽 담당했던 국장도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자리 보존이죠. 제 앞으로 출세하려면 코드 맞추기 네, 위해서요. 결국은 결국 뭐 관료들이 뭐 있어요. 저는 관료들이 철학을 안 가지면 관료들은 네. 도구예요, 도구. 그럼 뭐 도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 쓰이는 데만 주목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마치 철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철학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 자기 위치를 모르는 것 아, 같아요. 그렇죠. 이분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한복판에서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한미 동맹을 끊거나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언짢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네. 관계에서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생산을 해내야 될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제 딱 끊는 이제 미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얼마나 이게 제가 저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역시 지금 현재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구나. 그럼 누구죠? 저거는 네. 대통령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거 아. 대사 정도 나부랭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 예. 저거는 국민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국민이 선택하는 거예요. 국민이 그리고 외교 주권이라고 하는 건 주권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럼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 중에 핵심이 우리 주권이 쪼가리로 나누면 외교 주권하고 재정 주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외교 주권은 주권의 가장 핵심이에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저거는. 그렇죠. 네. 미국 대사 나부랭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은 뭡니까? 저거 지금 문재인 정도가 돼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 네. 돼야. 그럼 제가 보니까 미국 대사조차도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지. 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야. 완전 허수아비야. 바지 사장이야. 아니 미국 대사도 저런 얘기는 안 해요. 미국 대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조심스러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정치적 발언은 원래 안 해요. 그걸 우리가 소위 외교적 수사라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지 정치적 않습니까? 발언 안 해. 근데 저 사람 대놓고 지가 대통령이야. 대통령급이야. 예.
그러니까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이 여기 있나 봐. 386들 누가. 그렇군요. 네. 착각도 분수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 이수혁 대사가 정신이 나간 모양이군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정부 내에서는 네. 이념도 아닌 어디 그 민주화 귀족들한테 민주화 귀족들 똘만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저것도 그렇죠. 민주화 귀족 네. 똘만인 거지. 그래서 저 임기 끝나시면은 귀국하지 마시고 그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런 거 보고 그냥 이래가지고 아까도 제가 뭐 초대 여기 방송 아닌 데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외교안보를 진짜 못해요. 외교안보가 제일 중요한 나라인데 외교안보를 진짜 못해. 그럼 DNA가 없어. 무신경해. 딱 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 국리만 하는 거야. 지 앞으로 출세할 국리만.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나라와 국민은 아무 관계 없어. 신경 안 쓰는 거지. 미국 대사라는 놈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하고 틀어지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사람들, 밥벌이 하는 사람들 다 힘들어지는데. 그럼요, 맞습니다. 그거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저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저런 걸 이렇게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청구서로 내밀더라고요. 바로 반응 안 합니다. 청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네. 그것도 고위 관료가 네, 국민을 좀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안 되죠. 근데 국가 이익이 걸린 그 얘기를 함부로 그렇게 아니, 지금 이 나라에 늘 말씀 이 나라에 저기에서 좌파 진영, 좌파가 가지고 있는 관료, 좌파 국가라고 하는 거는 저래요. 그러니까 이수혁 뒤에는 좌파 386들이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그 사람들 네. 들으라는 소리지. 아 그렇군요. 네. 예. 나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예, 예. 앞으로 외교부 장관 바꿀 일 있으면 나를 기억하라고. 장관이 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요즘. 이수혁 대사가 예끼 이 양반아. 이게 강경화 장관 바꿀 때 됐잖아. 네. 저 중국의 외교부장도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아, 자, 여러분 오늘 동북아 특히 북한 열병식과 그리고 주미 대사의 헛발질 요까지 이 안보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자, 요 이슈는 여기서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